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종교계 환경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지난 7일 5대 종단 환경단체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원불교 환경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불교 환경연대, 천도교 한울연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는 설악산을 비롯한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이 제 삶을 살도록 지키고 돕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종교환경회의가 지난 7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5개 종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는데 이게 40년째 계속 논란이 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처음 1982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이제 개발이 불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자초가 됐었고 최종적으로 2019년 9월에 이제 환경부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백지화가 되었던 것을 다시 또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제 양양군이 나서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과정이 왜 부동의가 되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켜져야 할 정말 자연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지켜야 할 우리가 그 천연기념물인 산양이라든가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박쥐라든가 이런 생물 종들의 그 영향들이 없는지 이것을 보완하기 전에는 불가하다라는 결정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조건부로 그런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이니 이 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을 좀 완화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마치도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다시 추진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환경부의 부동의로 이게 백지화가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환경부가 이 보완 사항들을 요구했고 이번에 그 다시 한번 그 사업을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한 거잖아요. 보완 사항들의 내용은 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리고 보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보완이 된 게 아니라 보완의 조건들을 완화해달라고 때를 쓴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완화한 상태에서 이제 재보완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다 그 조건 보완 조건을 다 완수했는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영향 평가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지형이나 지질에 대한 영향성의 문제들, 특히나 지금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을 겪으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그 상황이 지구의 상황이 우리가 이전에 40년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재난들도 다시 좀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케이블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리적인 영향들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지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항목을 빼고 그것을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시켜서 보완한 것을 내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동의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케이블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환경부도 또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다음 달 초에 최종 결론이 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환경부가 지켜야 되는 이 환경을 위한 그리고 모든 공동체들의 안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그러한 조건들을 우선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라고 밀어붙이고 또 군수가 바뀌고 군수가 공약으로 막 내세우면서 일정표까지 언제까지 2026년부터 바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일정을 제시하는 것에 끌려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번에도 환경부가 부동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 입장들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동의가 되든 저희들의 입장은 이게 단지 관광 수입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되는 우리 생존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조건들, 생존의 조건들을 과연 지켜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활동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지난달 강원도 지역의 7대 종단 대표자들이 그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 이 자리에서 그 7대 종단 대표들이 강원도의 어떤 자연 환경을 지키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1순위로 좀 꼽았는데 혹시 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는 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낸 것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입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좌지우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가장 그 근본적인 진리적인 입장에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인들이 다시 또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설악산 참 아름답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 아니겠습니까? 자, 강원도를 강원도답게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네. 예,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래서 설악산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구호는 설악산을 그대로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주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달 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환경회의의 주된 활동 중 하나가 탈핵운동이잖아요. 어제는 탈핵 서명운동에 나섰다고요? 예, 사실 지금 상황이 또 저희에게도 절박하게 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전환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 잘 쓸 것인가라는 이제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고 가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다시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합니다. 핵발전소는 안전하게 빨리 폐쇄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인 건데 그 목소리를 좀 다시 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1개 정도 단체가 모여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를 발족을 하고 길거리 서명을 나서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명을 모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3월 11일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이제 12년이 됐는데 그 후폭풍으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문제를 또 전 세계가 다 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핵발전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의존하고 살 것인가. 이제는 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발전소를 좀 빨리 더군다나 처리 불가능한 핵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빨리 핵발전소를 문 닫는 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취지로 서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서울역 중심으로 시내에서 거리 이제 서명운동과 각각에 있는 단위에서 또 서명을 받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핵발전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그 최근 난방비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일각에서는 핵발전 비중을 줄여서 가스비가 많이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이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것과 핵발전은 관계는 없지요?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 바로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핵발전 비중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발전의 비중이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핵발전을 줄여가야 한다, 탈핵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줄어든 건 없고요. 예. 그대로 문 닫은 핵발전소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고리 1호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의 비중이 줄어든 바가 없고, 가스와 핵을 같이, 핵발전은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거고 난방을 하는 가스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건데, 물론 이제 발전 중에서, 기저 발전 중에, 가스 발전으로 또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가스가 많이 또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 가스비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난방비까지 피해를 받게 됐다. 뭐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가스 발전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갖지 않았고, 가스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스공사 운영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하면서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상기하지 못한, 계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인 실패인 것이지 이것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가스 난방비를 인상하는데 어떤 역할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 네. 자, 핵발전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서 결국 탈핵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종교환경회의의 운동인데 그것은 곧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자라는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좀 펴고 있는지 그 환경단체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줄이겠다. 목표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한 발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뒤로 가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왕따를 자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려야만 우리가 2030,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넷제로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항상 이해가 많이 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2021년에 그 홍수 피해로 사망하는 자들이 134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을 때 그 재난에 대한 충격으로 한 결정이 뭐냐면 탄소 중립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기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구입비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난을 겪었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가스 수입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2027년까지는 아예 그냥 가스 수입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더 빨리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전을 수출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빠르면 2025년부터 2030년, 2050년까지 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50%까지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대한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원전은 하나의 선택지이고 그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원전 기술을 계속 확장한다고 한들 수출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얘기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전에 결정됐던 거 외에 새로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시장성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 이슈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당장 탈핵 에너지도 문제도 급하고 하는데 또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아우러서 다들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한다면 사실 이미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지금 평균 온도 상승 1.5도씨는 이미 초과를 했고 이제 2도씨에 육박하는 것도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계속해서 더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의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각 나라마다 실제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려요. 그 당사국 총회 총회장을 맡게 된 것이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국영 석유회사 회장을 갖는 알 자베르 아부다비가 의장을 맡아서 우리는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랍도 이제 석유 시대를 종식을 선언을 하고 재생에너지에서 전환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다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석탄 발전소를 더 짓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삼척에 있는 블루파워 석탄 발전소가 큰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거의 지금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석탄 발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할 수 있는 법으로 제정을 해달라. 일명 탈석탄법이라고 하는 것을 5만 명의 청원을 받아서 국회 입법 청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법안 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논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가는 정책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튀르키 지진이라든가 작년 여름에 우리 서울에서 있었던 대홍수라든가 이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들을 받는 우리 서민들인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이제는 정책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가장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인데요. 국내선 비행기들. 국내선 항공을 다 유럽은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좁은 국토에 공항을 10개나 새로 짓겠다고 각 지역마다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약들을 내놓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공항 건설은 안 된다. 신공항 건설 반대로 열심히 또 청원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이 부분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그냥 이익을 위한 그런 또는 지역 경제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사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점검해보고 정말 근본적인 네.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그런 삶의 방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후위기 또 기후재앙 말이 많은데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당장 또 필요한 실천을 해야 되겠고 또 정부에서도 필요한 법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